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87번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면 되겠는데, 좋아요. 87번 봅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우리 조금만 더 한번 참고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자. 자,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요. 요거 배웠었습니다. 우리 로그, 여기는 x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값이 무엇이냐면, 그렇지, n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n이라고 하는 정수 부분이 어떻게 생겼다면 이라고 볼 거냐면 0 또는 그렇지 양의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라면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0인 경우, n이라고 하는 것이 양수, 자연수인 경우, n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수?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썼었는데요. 자, 생각해보자. 이 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은요, 무슨 수? 그냥 정수 조건이 있어야겠고요. 이 알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해볼게요. n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무슨 수라면, 그렇지, 자연수라면. 자, 그 다음 n이 얼마라면 0이라면, 그 다음 n이 무슨 수라면 음의 정수, 그러니까 뭐 음의 정수라고 씁시다. 라면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 이 x라고 하는 그 진수 부분은요, 다시 무슨 수가 된다? 몇 자리 정수? 그렇지, n 플러스 1 자리 수가 된다라는 그 판단. 그렇죠? x라는 진수 부분은 이제 n 플러스 1 자리수라는 그러한 판단.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하나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딱 하나죠. 무엇이었냐면 로그 10 외우라고 했습니다. 왜 로그 10을 외우라고 했냐? 얘가 1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아.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알아. 항상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얘가 1이라는 얘기는 얘가 몇 자리수이다. 그렇지, 두 자리수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n이라고 한다면, n이 자연수라고 한다면 그 자연수에다가 더하기 1 자리수에 해당되겠다라는 판단까지는 너희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n이 0일 때는요, 사실 내가 이거를 구별을 하는 이유는요, n이 0일 때하고 n이 자연수일 때 한꺼번에 쓰셔서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일 때라고 하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알파라고 하는 값만 로그 x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 x라고 하는 것은 몇 자리 정수? 그렇지, 한 자리, 그냥 한 자리 수라고만 알아주세요. 뒤에 소수점이 있어도 되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한 자리 수이다라고만 판단을 해주시면, 자, 마찬가지로 n이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을 때 뭐가 된다면 음의 정수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다, 뭐 많이 마이너스 m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n, 그렇죠? 이것 자체가 무슨 수가 돼버리는 거야? 자연수가 돼버리는 거지. 여기 자리에서 약간 수거처럼 외우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뭐가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마이너스 n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의 숫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로그 0.02가 있어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계산을 해주잖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로그 당연히 100분의 2가 가능한 것이겠고요. 로그 2라고 하는 거 빼기 2가 가능한 거고, 얘가 계산하면 0.3010 빼기 2니까,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 더하기 0.3010,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수 부분, 이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되는데, 자,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그 몇 번째 자리, 그렇지, 여기서는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있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그 판단까지만,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얼마나 작은지에 대한 판단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그러면 수숫자마다 몇 번째 자리에서, 그렇지,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까지만 너희는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배웠던 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번 시간에 자, 아직 그 문제들 풀다가 말았죠. 그래서 87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8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로그 2라고 하는 것이 얼마거든요? 0.3010. 그 다음 로그 3이라고 하는 것이 0.4771. 자, 이거 문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요. 자, 차근차근 가주도록 합시다. 자, 천천히 갑니다. 로그 2가 얼마야? 0.3010이고, 자, 로그 3이 얼마야? 0.4771이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문제 뭐라고 되냐면 9에 대한 10제곱의 최고 자리의 숫자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자, 9에 대한 10제곱. 선생님, 9에 대한 10제곱은요 우선은 몇 자리 수인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우선은 내가 지금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로그를 씌운다라는 그 표현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여기는 10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끌어나오시고 10이라고 하는 것의 로그, 그렇지 9가 돼버리시고, 이 로그 9라고 하는 것은 얘가 9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3에 대한 무기 때문에, 그렇지 제곱이기 때문에, 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3에 대한 제곱 가능하겠고, 이 제곱이라고 하는 이 제곱은 우리가 앞으로 끌어나오셔서 20 어떻지? 가능하죠. 그래서 20 곱하기 로그 3이니까 0. 이게 가능할 거고요. 자, 0.477 하나에다가 이게 20을 가지고 곱해주시는 순간, 자, 여기는 0 그대로 써주시고요. 2, 1은 2, 4, 7, 7, 24, 7, 24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2, 4, 8이니까 0. 아니죠. 9.5422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시면 9.5420이라는 사실은 너희가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거든. 선생님,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무슨 말이야? 자, 이 판단부터 하자. 선생님, 9.5420이 9에 대한 10제곱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9에 대한 10제곱은 우선은 몇 자리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10자리수라고 우리가 판단이 가능해. 여기서부터는 출발 가능하죠. 자, 그러면 왜 10자리수냐? 왜? 정수 부분이 9이기 때문에 얘는 10자리수야. 여기까지는 가능한 거고요. 자, 얘가 9이기 때문에 10자리수이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로그 9에 대한 10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판단까지는 가능하지. 선생님, 이 수가, 자, 조금 더 갈까요? 당연히 9보다는 어떻고? 크고, 10보다 어떻고? 작은 수라는 거는까지는 알아. 맞지? 그러니까 뭐 이게 왜 9.54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야? 1번. 자, 얘가 최고 자리의 숫자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선생님, 얘는 로그 10에 대한 9제곱까지는 알겠고요. 여기는 로그 10에 대한 9제곱 아니라 몇 제곱? 10제곱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에 의해서 사실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총 몇 자리수인데, 이 9에 대한 10제곱은 그렇지 공이 9개 붙은, 그러니까 자릿수가 총 10자리의 수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판단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10자리수인 것까지는 판단을 했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하다. 얘가 조금 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자는 얘기야. 자, 그 얘기부터 갈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하는 거야. 9에 대한 10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 2 곱하기 10에 대한 9제곱과 3 곱하기 10에 대한 9제곱 사이에 있다 라고 만약에 이거를 판단을 해버린다면, 여기에 최고 자리의 숫자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렇지, 2가 돼버리는 거야. 다시, 이건 2한 다음에 공이 9개 붙은 거, 3한 다음에 공이 9개 붙은 거,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게 최고 자리의 숫자가 그냥 2다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라고. 거기까지가 괜찮은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자, 그러면 잘 봐. 여기를 살짝 지울게요. 다시 간다. 여기는 이 노란색이 9.5420이야. 얘가 9.5420이라고. 자, 선생님, 지금 로그 2는 왜 주어졌을까요? 로그 2는요,
얘하고 잘 건드려서 이 값 사이에 있게 만들어라 라는 게 중요한데, 자 생각해봐. 여기는 9라고 하는 건 어차피 자릿수를 판단하고 5420이라고 하는 숫자를 배열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어. 그러면 0.5420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은 0.4771하고 그 다음 로그 4는 얼마겠어? 당연히 얘 때문에 0.6020이 돼버려요. 그러면 0.6020이라는 얘기는 얘를 어떻게 돼? 넘어서는 순간이지. 자, 됐죠? 뭐가 됐어? 선생님, 이 앞에 있는 9라고 하는 것은요, 어차피 자릿수를 판단한다면서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얘는 9 더하기 0. 로그 3과 9 더하기 로그 4 사이에 있는 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얘가 로그 10에 대한 몇 제곱이고 그렇지 9제곱이고 그래서 얘가 로그 10에 대한 9제곱이고 그 다음 더하기 로그 앞에 거는 3인 거고 얘가 9.5420이고요. 얘는 로그 10에 대한 9에 대한 9제곱이고 더하기 로그 얼마가 돼버려? 4가 돼버려. 자, 보이니? 자, 여기끼리는 로그 어떻게 돼버린다? 3 곱하기 10에 대한 9제곱이 돼버린다. 여기는 뭐가 돼버린다? 로그 9에 대한 10제곱이 돼버린다. 여기는 뭐가 돼버린다? 로그 4 곱하기 10에 대한 9제곱이 돼버린다. 자,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수는 3 한 다음에 공이 9개 붙은 거 4 한 다음에 공 9개 붙은 거 이 사이에 있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얘는 최고 자리의 숫자가 얼마다라는 표현이야? 그렇지 3이 된다라는 표현이야. 어려워요. 그래서 정답이 얼마인 거야? 최고 자리의 숫자가 3인 거야. 자, 여러 번 보세요. 영상 여러 번 보시고 영상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3이다 라는 얘기고 자, 89번 갑니다. 자, 10보다는 커나왔고 x가 100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거든. 여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x와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밑줄 치세요. 자, 로그 x와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밑줄 치시고요. 그럼 로그 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n 더하기 알파라고 하는 이러한 정수와 소수 부분으로 나타낸다면 당연히 n은 정수 부분, 알파는 소수 부분. 그리고 로그 뭐 만약에 뭐 로그 x와 로그 y의 정수 부분, 다시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그 표현은 여기서 얘가 똑같이 알파가 돼버려서 사실 뭐를 판단할 수 있냐면 얘를 두 개를 뭐 했을 때 그렇지 뺐을 때가 나와버리거든. 빼버리면 선생님 소수 부분이 똑같다라는 그 표현은 뭐가 나오나요? n-m이 돼버리겠죠. 자, 이게 무슨 수야? 그렇지 정수가 돼버려.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표현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야. 밑줄 치세요. 로그 x와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밑줄. 자, 그 얘기는 그냥 뺐을 때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온다라는 그 표현이야. 다시 로그 x와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밑줄 치시고요. 자, 밑줄 치신 거에다가 로그 x 빼기 로그 x 세제곱이 무엇이다? 정수이다 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럼 다시 간다. 이것을 가지고 자, 갑니다. 선생님 뭐 로그 x 세제곱에서 로그 x를 빼셔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로그 x라고 하는 것에서 빼기 로그 x 몇 제곱이 세제곱이 무엇이 나온다? 아, 정수가 나온다 라는 그 표현인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지 3 로그 x이기 때문에 앞으로 끌어나오시면 얘가 마이너스 2 로그 x가 되는 게 무엇이 된다? 정수가 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여기를 가지고 로그 x의 범위 나오실 거고요. 마이너스 2 로그 x의 범위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거기서 정수가 되는 거 몇 개 없겠죠? 라는 생각.
그러면 로그 x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요. 자, 어디와 어디 사이가 된다라는 얘기냐면 여기는 로그 x 취하니까 1, 여기는 로그 x 취하니까 여기 잘 안 보이니? 자, 이쪽 밑으로 씁시다. 이쪽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것을 가지고 로그 x의 범위 갑니다. 자, 이 로그 x의 범위는 얼마? 1. 이 로그 x의 범위는 여기다가 로그를 씌울 거야. 그러니까 로그 100이 돼버리면서 2가 돼버리시는 거죠. 선생님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마이너스 2를 곱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부등호 방향 바뀌셔야 돼. 마이너스 4보다는 여기가 크고 마이너스 2 로그 x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얼마가 돼버려?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서 얘가 이쪽으로 오시고 얘가 이쪽으로 오셔서 부등호 바뀐다 이 뜻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다시 이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얼마 또는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가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저기는 마이너스 2 로그 x라고 하는 것이 마3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로그 x라고 하는 것이 몇 또는? 그렇지 3분의 2 또는 2 나오겠고, 로그 x라고 하는 것이 몇 또는? 그렇지 그냥 1 나오시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런 거야. 그 x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밑을 가지고 돌려버리세요. 밑을 가지고 돌려버리세요. 돌려나? 오케이. 자, 돌려나? 오케이. 끝났죠? x라고 하는 것은 10에 대한 3분의 2제곱 써주시고요. 또는 자, x라고 하는 것은 10에 대한 몇 제곱? 1제곱이니까 어차피 10.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 너 잘못했니? 왜 3분의 2니? 아, 미안해요. 여기서 2분의 3이죠? 자, 지우시고요. 얘가 2분의 3인 거고요. 그래서 얘가 2분의 3인 거고요. 여기까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2개. 자, 실전 연습 문제 다 풀어오시고 이거에 대한 질문은 우리 대면 수업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1페이지에 있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따라오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이 했고요. 자,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아니고 지수, 로그를 따라오느라 고생 좀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부터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실제로 이제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자, 지수함수라고 하는 그 표현부터 갈 건데요. 자, 어떻게 생긴 것을 이제 지수함수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y는 이제 범위가 변수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a의 x제곱 이 꼴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지수함수 꼴이라고 하겠다. 기본적인 이 지수함수 꼴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 a라고 하는 밑이 어떻게 되셔야지? 우리 이런 것들 판단했었죠. A가 어떻게 됐을 때가 뭐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더 어떻게 X축과 Y축이 더 달라붙는지 뭐 이런 것들 판단했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원래 그래프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희가 점을 찍어주는 과정인 거야. Y는 2의 X제곱과 Y는 3에 대한 X제곱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약에 찍어줬어.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그려져.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 대입했을 때 2가 그려지는 거고요. 2 대입했을 때 3이 그려지는 4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죠. 자, 한 번 더. 이번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는 조금 더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 대입하는 순간 이 전체는 1 되는 거는 괜찮겠고요. 여기다가 1 대입하는 순간 얘는 3 되는 거 괜찮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순간 여기는 9가 되는 거 괜찮겠니? 그래서 얘가 좀 더 뭐하게 가파르게 올라간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없이 가지만 한없이 뭐 하진 않는다? X축에 다가가서 달라붙진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진 않는다. 이런 거 우리 유리함수 때도 배웠었죠? 뭐라고 배웠었니? 그렇지, 우리 점근선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판단해야 될 거 이런 거거든요. 자, 가봅니다.
자, 우선 이 y는 a x제곱의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과연 어떤 특징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지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 밑은 1은 아니셔야 됩니다. 선생님, 왜 1이 아니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여기가 1 되는 순간 x값이 뭐든 상관없이 항상 y값은 뭐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렇지, 1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y는이라는 함수는 항상 얼마다? 그렇지, 1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무슨 함수? 그렇지, 상수 함수가 돼버려요. 다시 한번 간다. 여기가 1 되는 순간 여기는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이 y값이 1 돼버리는, 그러니까 x값이 어떤 값이든 항상 얘 얼마 된다? 1 된다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건 상수함수라고 불렀잖아. 얘가 지수함수가 되기 위해선 a는 1이 아니셔야겠고, 그러면서 우리 말했었죠. 지수법칙이 그대로 확장이 됐을 때 얘가 실수값의 범위 모든 것을 만족을 하려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커야겠다? 그렇지, 0보다는 크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자 밑에 좀 읽어봅시다.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x를 a의 x제곱 대응시킨 함수 y는 a의 x제곱을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는 판단, 첫 번째. 자, 그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인데요.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의 기준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생각부터 할게. 1번 1번, 2번 이렇게 판단합시다. 자, a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클 때는 방금 선생님이 그렸듯이 굉장히 어떻게 가파르게 커지는 함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자, 여기는 0,1을 뭐한다? 그렇지, 지난다 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얘도 뭐한다? 0,1을 지난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x자리 대신에 무조건 0을 대입하시게 되면 얘는 무조건 몇이기 때문에, 그렇지, 1이기 때문에 얘는 0,1 뭐한다? 지난다 라는 표현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값을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점점 어떻게 되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반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낮아집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파르게 그려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자, 그 다음 우리 뭐부터 판단해야겠어? 그렇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의역 판단을 해주셔야겠고요. 얘도 역시 정의역, 얘 역시 치역이라고 한다. 판단해 봅시다. 자, 정의역이든 치역이든 우리 집합의 어떤 그 관계로서, 집합으로서 써주는 게 맞는데요. 정의역 뭐야? x라고 하는 것이 x바 x는 무엇이다? 모든 실수.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보신 거 알겠지만 여기는 지수법칙이 다 성립하는 그 과정에서의 이 지수는 이게 실수인 범위에서는 저 지수법칙 다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거 그대로 따라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a가 양수기만 한다면, 1이 아닌 양수기만 한다면 이 x값은 뭐를 집어넣더라도 그 값은 정해지게 되겠고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잖아.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정두가 정의역이 x바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것 첫 번째.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y바 y는 뭐가, 그렇지, 이 x축이라고 하는 것은 y가 뭐가 됐을 때의 값이야? 0 됐을 때의 값입니다. 그러면 y가 0보다 어떨 때? 그렇지, 클 때에 대해서 얘가 그러니까 치역이 됩니다. 그때 y가 함수값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이 합니다.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x바 x는 무엇이다? 그렇지, 모든 실수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y바 y는 0보다는 크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지? 무엇이다? x축 자체가 무슨 선이죠? 그렇죠,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x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방정식은 우리가 y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무엇다? 점근선이다 라는 거 체크. 자, 얘도 마찬가지로 y는 0이 무엇이다? 점근선이다 라는 거 체크. 자, 이게 처음 y가 0이라는 게 점근선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처음에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전에 체크했던 게 무엇이었어? 얘 뭐가? 자, 밑이 만약에 1보다 큰 두 수는 어떻게 더 크면 클수록 x축, y축에 더 어떻다? 달라붙는다의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도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페이지 몇 페이지 받으시면 되냐면 53페이지 먼저 봅시다. 113번 갈게요. 자, 113번 갑시다. 자,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y는 3분의 1에 대한 x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자, 1번 갑니다. y는 3분의 1에 대한 x제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는요. 자, 그랬었죠. 뭐라고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렇지. 얘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는 이 그래프가 되겠고 이 그래프는 무슨 함수? 그렇지. 감소 함수. 자, 내려가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서 0,1을 지나는 그러한 그래프. 자, 2번 갑니다. 뭐 그래프를 그려라가 그게 끝이기 때문에 선생님 뭐 할 게 없네요. 그냥 0 원점인 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y는 마이너스 3에 대한 x제곱인데요. 자, 이 그래프 보시죠. y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3에 대한 x제곱의 그래프인데, 자, 이거는 우선 판단을 좀 하자. 처음에 선생님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3에 대한 x제곱의 그래프를 가지고 얘를 무슨 축 대칭했다? 그렇지. y의 부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x축 대칭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 파란색 그래프는 3의 x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자, 여기가 1입니다. 0,1이죠. 여기가 원점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아래쪽으로 빨간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대칭해서 그려진다는 게 이 빨간색 그래프인 거지. 자, 무슨 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지. y의 전체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x축 대칭이기 때문이죠. 자, 지웁니다. 자, 다음 갑니다. y는 3에 대한 x 플러스 1제곱이 되겠는데요. 자, y는 3에 대한 x 플러스 1제곱 되겠는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래의 그래프를 가지고 평행이동 어떤 식으로 했느냐를 좀 가볼 건데요. 자, 원래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겠어? 라고 했을 때 y는 3에 대한 x 그래프가 되겠죠. 자, 보이시죠? 내가 지금 뭘 했냐면 x 대신에 우리 이거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던 부분이죠.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요. 자, 갑니다. 그러면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라는 얘기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의미냐면요. 좋아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자, 이렇게 좀 정리 먼저 합시다. 자, 식의 평행이동은요. f x, y는 0이라고 했을 때 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것은 f x-m, y-n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시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원래의 그래프 대신에 x 대신 x-m을 대입합니다. y 대신에 y-n을 대입하죠. 자, 이게 기본적인 평행이동에 대해서 정리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정리 살짝만 하고 갑시다. 방금도 선생님이 뭘 이용했는데 그렇지,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둘 중에 이거는 x축 대칭이동을 이용을 했죠. 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이 식과 똑같아지잖아. 자, 대칭이동은 기본적으로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자, 기본 큰 틀만 우선 잡아줄게요. 자, 갑니다. x축 대칭이동은 뭐 대신에 뭘 대입? 그렇지,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이야. 자, 그랬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는 순간 자, 여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니까 그러면 얘랑 어떻게 돼? 완전히 같아지지. 식 자체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파란색 자체를 뭐 해주면 그렇지, x축 대칭을 이렇게 뒤집어주면 y축 대칭이 된다라는 그 표현인 거고. 자, 그럼 여기도 가보자. 이번엔 y축 대칭인데 얘는 뭘 대입? 뭐 대신? x 대신 뭘 대입? 마이너스 x
대입을 해달라라는 그 표현인 거고요. 자, 원점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요. 자, 이거 둘 다 해주시면 됩니다.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시고요.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먼저 정리를 해줬던 이유는요.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이게 노란색 그래프라고 한다면 내가 그릴 거는 빨간색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를 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잖아.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데? 라고 했을 때 0,1을 뭐하는? 그렇지,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잖아.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다 옮겨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얘가 당연히 0,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원래는 이런 그래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추만 너희가 느끼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 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갑니다. 자, y는 3에 대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했냐라고 볼 수가 있냐면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요. 자, x 대신에 y 대신에 뭘 대입한 거야? 그렇지, y 플러스 1을 대입하신 거지. 자,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딱 대입하는 순간 얘가 넘겨주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왜?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셨으니까. 자, 내가 이것을 파란색 그래프로 보시겠고 얘를 빨간색 그래프로 보신다면, 자, 그래프 그릴게요. 자, 이 파란색 그래프는 0,1을 지나는 그래프이면서 여기는 파란색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큰 것이니까 양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고요. 더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준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가니까 이만큼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얘가 점근선은 얼마가 되겠니? 당연히 x는 얼마? y는 얼마?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야. 보이시죠? 왜? 여기서의 점근선이었던 게 이쪽으로 뚝 내려가시는 거고, 그러면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시는 거죠. 선생님, 얘가 얼마인가요? 이런 거 찾을 수는 있지. 이게 무슨 축과의 교점이야? 그렇지,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y 대신에 0 대입한 x값인 거고, y 대신에 0 대입하는 순간 3에 대한 x제곱의 마이너스 2가 돼버리시는 거고, 넘겨주시면 2라고 하는 것이 3에 대한 x제곱이 되는 거고, x라고 하는 것은 돌려버리시니까 로그 3의 2가 돼버리는 거야. 굳이 여기를 내가 찾는다면 이런 자, 굳이 여기를 찾는다면 뭐라고? 로그 3의 2,0 이렇게 되시는 거지. 뭐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115번 갑니다. 자,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볼게요. 115번. 자, 갑니다. y는 3에 대한 x-2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이 생각, y는 3에 대한, 자, 이게 나중에 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빨리 갈 수가 있겠는데, 자, 처음에는 천천히 갑시다. 자, 그래프를 모르더라도 그래프를 그리기가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그린다라는 표현이 조금 부족하죠.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렇지,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자, 이것을 가지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렇지,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 자, 우선 여기서부터 가자. 얘의 기본적인 점근선은 x축이라고 했지. 다시 한번 y는 1이라는 점근선입니다. 이거와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생님 그래프는 그리지 않을게요. 자,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y가 y는 당연히 뭐보다는 크다. 뭐야? y는 왜 1이야? 점근선은 y는 0인 거죠. y가 뭐보다는 크다. 그렇지, 0보다는 크다가 그냥 치역이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시고 얘를 가지고 y축의 방향 평행이동하시면
어차피 똑같이 뭐가 나온다? 얘에서의 점근선 y는 1 이렇게 나오시고 이때의 치역도 y가 1보다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거 사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거든. 선생님 왜 당연한 사실이에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어차피 0보다는 큰 범위인 거잖아. 선생님 얘가 0보다는 크다면 얘까지 해주셨으니까 얘는 1보다는 큰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서 얘의 점근선은 무엇이다? y는 1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해. 그리고 너희가 이제 숫자를 많이 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 115번까지는 우리가 풀어봤는데요. 여기까지 특히나 저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좀 이해가 힘든 친구들은 여기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117번과 116번까지를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87번부터 좋습니다. 116번까지. 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고생하셨고요.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얘들아 안녕. 잘 정리하세요.